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힐링 투어 동막 해수욕장 한번 가볼까요? 갯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텐트를 가져와서 힐링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 파라솔 하나를 쳤습니다. 그리고 갯벌을 향했어요. 맨발을 걷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추종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추종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뭐 정치가나 성직자나 또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런 자들은 추종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추종자를 다시 추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어항과 같은 세상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어떠한 추종자도 필요 없는 그러한 경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추종자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경지 말입니다. 자, 나와 이해를 같이 하고 나를 따라와주는 동료들이 있으면은 좋죠.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내가 존재하는 데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는 그러한 경지, 모든 걸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그러한 경지,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에 도달한 사람의 경지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더라도 그런 걸 부러워해야 한다 이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뭘 해달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성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갯벌의 그 부드러움이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전으로 올라옵니다. 모든 게 이 단전을 가동시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단전을 가동시킬 수 있고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도 단전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야 에너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단전이라는 발전기를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가 발전이 돼서 에너지가 내 자신에서 생산이 되고 그것이 순환될 때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갯벌로 쭉 이어지는 동막 해수욕장, 화로회라든가 소금구이, 또 칼국수, 조개구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봤으니까 이제 계곡도 봐야죠. 이 계곡이 함허동천이라고 하는 계곡이에요. 캠핑족들이 많이 옵니다. 텐트를 또 빌려주더라고요, 여기서는. 자, 함허동천. 이러한 야외 무대도 있고요. 울창한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수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이 계곡물을 담았어요. 수질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수질이 생수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수질 검사에 불합격 받은 약수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질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서 물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근처에 어떤 식당을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라는 것은 사실상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이 목적지가 되는 삶. 목적지를 먼 미래에 두지 말고 매 순간이 목적지가 되면은 우리는 매 순간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로 오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은 자꾸 현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100m를 빨리 질주하는 사람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를 제일 빨리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목에다가 금메달을 달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도에 미쳐 있어요. 그리고 물질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추구하고 돈에 환장을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철칙을 일단 알아야 돼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랑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상상. 왜 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풍만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권력에 미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월한 사람은 권력을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쫓아가지 권력을 쫓아가지 않거든요. 열등한 사람들이 항상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죠.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바탕에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인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물질에 탐욕하는 자들은 사랑이 부재한 거고요.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자기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주춤하잖아요.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즉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즉시 응답하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주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긴 내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내가 화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겠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5번 정도 해본다든가. 그러면 그 화가 사라집니다. 그 화가 실제하는 거라면은 그건 사라지지 않겠죠. 근데 심호흡 5번으로 사라질 수 있는 화라면은 그 화는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항상 실제하지 않은 것에 희생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분노에 희생되어 오고 증오에 희생되어 오고 우리의 부와 명예에 희생되어 왔어요. 또 그 희생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물질을 찾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약한 심리와 의존적인 심리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단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발전기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타의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에너지는 외부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발전기를 가동시키면은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변가에서 걷는 것도 그렇고 또 이 그늘진 숲에서 휴식하는 것도 그렇고 깊고 빠른 호흡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두 눈을 지그시 누르면서 미간에 빛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들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복잡한 체제를 거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탄전을 가동시키는 게 전부예요. 깊은 호흡을 하라 이겁니다. 윗몸 일으키기 알죠? 그거 단전을 일으키는 좋은 운동이에요. 꽃이라는 단어는 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꽃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어가 개입하게 되면은 그 언어가 진짜 꽃을 대체하게 돼요. 마치 물질이 사랑을 대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대체품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들이 일단 습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버리질 않아요. 그 지식 속에 갇혀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버리는 과정이 이게 명상의 과정인 겁니다. 명상은 항상 이 틈을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흡과 호흡 사이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사념과 사념 사이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악도 음과 음 사이에 있는 침묵을 듣는 거예요. 양파의 껍질을 계속 벗겨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순수한 그 텅 비어있는 진공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의 사념의 껍질을 계속 벗겨나가다 보면은 그 사념과 사념 사이에 있는 그 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성입니다. 손도 구분 동작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뭐 이 손목을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구분 동작 마치 로봇가 움직이는 것처럼
구분 동작을 통해서 움직여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식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상을 슬로우 비디오로 돌리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여 보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의식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로 사물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기 전에 움직이면은 화면이 흔들리죠. 그런데 셔터를 누른 다음에는 움직여도 화면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스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동작이 올 스톱되는 그 찰나를 맛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한다든가 또 맨발 걷기를 해서 이 단전이 나름대로 이 가동을 시작해서 또 허파에 많은 산소량이 들어가서 이제 뭔가 신선해짐을 느낄 때 호흡을 인위적으로 스톱을 시켜보라는 얘기예요. 스톱! 숨을 깊이 들이쉰 상태가 좋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쉰 상태에서 스톱을 해보란 말이에요. 스톱! 그 스톱이 딱 떨어졌으면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상이 흔들려요. 가만히 있어 보면은 신선한 에너지가 정수리에 가득 차게 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느낌이 오게 되면은 그건 점점 강렬해져요. 상이 맺힌 상태에서는 움직여도 그 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이 맺히기 전에 움직이게 되면은 상이 흔들려요. 그것처럼 에너지가 막 올라올 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소실된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순간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분 동작이라는 것도 에너지의 흐름을 하나하나 느껴나가는 겁니다. 그게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현재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요가에서는 존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신갑주입니다. 상이 일단 맺힌 상태에서는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성을 얻었으면은 이 세파에 휩쓸려서 같이 움직여도 이 세파는 나를 적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연꽃에 아무리 비가 쏟아져 내려와도 그 물기가 연꽃잎을 적실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일어나자마자 노동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남의 밑에 가서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야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 명상의 토양은 점점 훼손되고 나중에는 그런 것 자체가 있다고 하는 의식조차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를 깨부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한 게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지나가면은 호흡은 굉장히 느려져요.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속도가 없어집니다. 속도가 없어지는 순간에 이제 어디로도 가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복이 그 현재성 속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존재에게는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은 나를 이완시키고 나를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근데 전체와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조그만 에고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그 지식 안에다가 모든 걸 담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는 과정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센터, 힐링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비어있음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건 종교일을 하건 이렇게 돼야 이 세상이 올바른 질서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는 음들이 계속 울려 퍼져 봐야 그 소음은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적인 질서를 찾은 자들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